지금부터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휘정입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부산의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경남고등학교와 부산장안고등학교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올해 8월부터 교육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여 2026년부터 운영하게 될 부산고등학교와 주례여자고등학교의 운영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 순서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2.0의 개념, 추진 목적과 추진 경과, 지원 및 특례 사항을 포함한 주요 내용, 운영 성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2010년부터 운영해오던 자율형 공립고의 성과를 계승하며 지자체,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특색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을 통해 교육 혁신을 실현하는 학교입니다. 교육부가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첫째, 교육 낙후 지역, 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 자율적 교육 모델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 있는 일반고 교육 모델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7일 후속 대책으로 같은 해 12월 자율형 공립고 2.0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1차 공모에서 우리 지역의 경남고와 부산장안고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 공모를 더 진행하였고 올해 마지막 공모에서 부산고와 주례여고가 선정되어 내년부터 전국의 125개의 일반고에서 자율형 공립고 2.0을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및 운영 방안을 활용해 자율적 교육 모델을 수립하고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운영 계획서에 포함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게 됩니다. 선정된 학교들은 교육부의 공모에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청이 교육부에 추천을 하고 교육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학교가 부산의 경남고, 부산장안고, 부산고, 주례여고입니다. 이후 교육감이 5년의 운영기간을 지정하고 4년 운영 이후 재지정 평가를 통해 운영 연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및 특례 사항입니다. 운영교는 1교당 교육부의 1억, 교육청의 1억, 총 2억의 기본 지원에 부산시의 전입금과 협약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학사 및 교육 과정에도 교과형 도서 활용 등의 예외가 적용 가능하며 일반고 대비 고학점의 범위 내에서 필수 이수학점 감축 등의 특목고 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부여됩니다. 전문성 있는 교장을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 가능하며 교사는 100% 초빙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은 광역군 60%, 지역군 20%, 통합학군 20% 모집 가능합니다. 운영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자체 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연장 여부가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율형 공립고 2.0에 대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남고와 부산 장안고의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토론 교육의 혁신과 현장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경남고등학교 김종진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고등학교 자공고 2.0 총괄을 맡고 있는 연구부장 김종진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되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남고가 1년 동안 해온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자공고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경남고를 소개하고 그리고 추진 과정 그리고 연구 과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남고입니다. 경남고 교우는 교문에 들어오면 이렇게 크게 있고요. 그리고 교표와 용마상, 교목, 교화입니다. 경남고등학교는 서부상권 원도심 도심에 있는 공립 남자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급은 학년당 8학급씩 배치되어 있고 교직원은 현재 모두 정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교육시설은 올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기숙사 우정학사동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개축 예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고등학교는 야구부가 굉장히 유명한데 올해 더 빛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자면 전국고교 대통령배 야구대회와 봉황대기 2관왕을 달성한 특별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문 선배들도 굉장히 멋진 분들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한 자랑스러운 경고인들이 경남고를 졸업하여 이분들의 리더십을 본보기로 삼아서 자랑스러운 경고인을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리더십으로 삼았고, 동문 선배님들과 함께 자공고 2.0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도약과 비상을 위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고등학교는 전통 있는 서구 교육의 중심 교로서 수많은 리더분들 배출한 명문고고, 그리고 전통의 야구 명문고등학교,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현재 12년 차 운영 중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일자로 오신 강준우 교장 선생님의 이제 교육 목표에 따라 학교 비전인 우리는 자랑스러운 경고인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자율형 공립고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 학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자율형 공립고는 협약체와 함께 물적, 인적 지원을 도움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경남고등학교는 2013년부터 10년간의 자공고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2년차 운영 중이고 올해는 눈부신 도약 단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현재 11월까지 자공고가 순차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협약이 아니고 협의에도 이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이제 자공고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 학교가 이제 해 나갈 방향성으로 대세코에서 중심하고 있는 지식 중심 교육이 아닌 역량 중심 교육으로 나아가자, 이 역량을 대세코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말하고, 이 방향성을 OECD 2030 학습 나침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대 핵심 역량에 잘 반영이 되어 이러한 역량들을 경남고등학교는 토론 중심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자라는 모토로 교수 학습 방향이 토론 중심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론 수업을 통해서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 등 이러한 다양한 역량들을 강화해주는 이 디베이트 중심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하게 나아가게끔 토론 중심 교육 과정을 편성편제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남고등학교는 수많은 리더들을 배출한
학교 전통답게 리더십을 역량으로 삼고 OECD 2030의 그 핵심 역량, 2022의 핵심 6대 역량,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골고루 길러주기 위해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 토의 토론 중심 활동들을 녹여내고 거기에 플러스 협약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교 브랜드인 모두가 리더가 되는 토론학교를 선정함으로써 굉장히 학교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 혁신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2년차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남고등학교의 연구과제 4가지는 이렇게 선정이 되었었고 나중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고는 작년에 동문후원회와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부산대학교 IP 지식사업단과 협약을 맺어서 1년간 운영을 하였고 올해는 2차년도 운영이어서 이제 도약 단계로서 다양한 협약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자공고 운영 기간 동안에 이제 협약기관과 협약을 어떻게 이제 이행할 건가에 대한 프로그램 연계 운영 과정을 교과, 고시의 과목 개발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등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교육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자공고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들은 협약운영위원회가 있고 올해 자공고 운영을 위한 TF팀이 신설되어 학기당 3회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남고만의 색깔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브랜드인 모두가 리더가 되는 토론학교를 실현하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며 운영 선도학교로서의 성과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학교들이 방문을 하여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사항 및 만족도 결과는 위에 QR코드에 있는 성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과제별 프로그램들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과제 1번은 토의 토론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변천됨에 따라 이제 고시의 과목이 이제 개발되고 1학년의 경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점제로 운영되고요.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개발한 고시의 과목을 학교 지정 과목과 그리고 자율적 교육과정 기간에 운영할 수 있는 추가 학점 이수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고시의 과목을 현재 개발하여 올해 3과목을 운영을 하는데 25학년도 입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지정 과목이 현재 토의 토론 기초 실습과 심화 실습 2과목이 작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올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가로 3개를 더 신설해서 이제 입학생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러한 지정 과목과 자율적 교육 과정을 하나씩 이수하면서 전체 6과목과 5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과목 운영 중에 3과목을 추가로 신청하여 총 5과목이 경남고의 고시의 과목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4과목을 추가 신청하여 총 9개 과목이 경남고 자체 개발된 고시의 과목으로서 토론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 사진을 보시면 수석 선생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수업이 운영이 되었고 상시 수업도 하시고 우리 협약기관인 한국토론대학 케빈리 교수님께서 금요일마다 오시면서 수업을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가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온종일 책 읽기가 종일 학년별로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읽은 책을 바탕으로 해서 1, 2학년 아이들은 비경쟁 대토론회를 진행하였고 3학년 아이들은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고 3단계는 3일간 운영되는 주제탐구 프로젝트 활동으로 16차씩 운영하였습니다. 1학년의 경우에는 2022 개정이기 때문에 학점 추가 이수로 운영하였고 2, 3학년 아이들은 수업량 유연화 활동으로 그대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때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이제 협약체와 연계를 강화하여 협의회를 꾸려서
같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협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앞에 한 모든 활동을 아이들이 결과 보고서도 만들고 PPT도 만들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사례를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3단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창체 자율활동에 기록이 되고 3단계의 경우에는 1학년의 경우에는 과목 세특으로 그리고 2, 3학년 아이들은 개인 세특으로 입력하는 등 수업과 과정과 그리고 기록이 일체화되게끔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프로세스고요. 활동 모습을 보시면 학년별로 책을 이렇게 완독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비경쟁 대토론으로 1, 2학년 아이들이 대강당에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의 경우에는 협약기관인 한국토론대학과 이렇게 연계해서 운영하였는데 밑에 표에 있는 8가지 주제를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그 주제를 선택한 다음에 활동에 참여하게 하였고요. 3단계 16차시의 경우에는 1학년은 저 학점제 형태로 운영되었고 2학년 아이들은 수업량 유연화 형태로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여기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협약체와 연계해서 개설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과목은 선생님이 자체 개발해서 이제 운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표로 정리하였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영상을 정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년별로 자세히 운영하였습니다. 해서 협약기관과 더 이제 밀착하여 임팩터스도 이제 저희 협약기관인데 이렇게 교과 융합 프로젝트인 16차시를 이렇게 같이 운영하였고요. 그리고 부산대학교 IP 중점 사업단 동문 교수님이 이제 우리 동문위원회와 이제 협약기관이니까 같이 교과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제 프로젝트 16차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모형 연수를 들으면서 요거를 같이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한 성과가 있는데 4강좌 정도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1년의 단계가 모두 이제 아이들이 다 참여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신이 그동안 탐구한 내용을 보고서로 기록하고 PPT도 만들고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이 직접 강의를 직접 개설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주제를 보고 관심 있는 강좌로 수강 신청을 해서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강 후기를 작성해서 토크 콘서트까지 마무리가 되면 여름 방학이 옵니다. 네. 이렇게 알차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 개설된 강좌들 목록은 이렇게 되고 아이들이 발표하는 장면을 모두 기록하여 이렇게 구글에 다 탑재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도 이렇게 자율형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데 크게 이제 비분류 배틀, 디베이트 리그전, 이태석 신부님 추모 행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학생회에서는 이제 학예제, 학생회 선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됩니다. 비분류 배틀은 야구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 번과 그리고 재학생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배틀에서 이제 2번이 매해 개최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읽은 책을 친구들에게 소개해서 질문도 하면서 공감 포인트를 얻어내는 책 선정하는 배틀 같은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다음은 고전 읽기 활동을 통한 토익토론 기본 소양 함양인데 저희 학교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고전 읽기를 이렇게 다 세팅을 해 두었고요. 1학년의 경우에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완독하고 그 완독한 책을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시간표가 이렇게 블록 타임제로 묶여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면 뒤에 사선 선생님께서 같이 수업에 참여하셔가지고 창체와 토론 수업이 블록 타임 형태로 되어서 완독한 책을 토익 토론할 수 있게끔 교과 연계하여 이렇게 내실 있게 운영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토익 토론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였고 그리고 토론 코치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1월에 희망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토론 코치 양성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토론 코치 자격증이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참여한 모두가 전원 취득이 되었고요.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디베이트 봉사 동아리를 조직하여 오른쪽에 있는 여름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연구과제 2번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위에 QR코드로 활동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주도성 함양을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인데 이제 학생의 아이들이 이제 학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고 그리고 아침 등교맞이와 캠페인 운영을 다양하게 하였고 데이원의 운영도 토의토론 기반으로 아이들이 열심히 열띠게 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아이들은 그냥 인기 투표처럼 이렇게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공약을 내세워서 선거단과 함께 선거 운동을 다 마친 다음에 저렇게 첫 번째 사진처럼 모두 강당에 모입니다. 전교생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후보들 간의 공약을 서로 발표하고 연설한 다음에 공통 질문도 하면서 아이들의 그 공약사항들을 검증해 나가고 서로 질문도 하고 교차질을 해가면서 이렇게 선거를 마지막에 진행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렇게 토론을 통한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 반응 참여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과제 2번입니다. 동문 지역사회 연계를 한 리더십 함양 내용입니다. 크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동문과 연계된 활동은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동문 발자취 찾기 프로젝트가 올해 신설되어 잘 운영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게 요 동문회관을 방문한 다음에 회관에서 특강을 듣고 나면 야구 점퍼를 다 모두 전원에게 이렇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경고인이다라는 하나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학교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 기념관과 생가를 방문해서 이제 동문 선배님의 다 살아온 발자취를 모델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교를 졸업하신 이제 다양한 선배님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특강을 초청하는데 올해는 송승준 야구 선수를 이제 초청하여 열정과 끈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문 연계한 직업인 특강도 운영을 하였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직업군과 어떤 그 전공 영역을 아이들이 희망 조사를 받아서 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끔 그 관련 있는 직종을 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섭외해서 진행을 하였고 총 18분이 이렇게 오셔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았고요.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 정신 계승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작년에 진행한 프로그램인데 먼저 오전 타임에는 이태석 신부님과 연계한 내용을 교과 융합 수업으로 운영을 하였고 5, 6교시에는 구수한 이사장님 오셔서 방문 특강을 하였고 추모 씨와 함께하는 음악회를 운영함으로써 이렇게 정신을 계승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 참여했던 아이가 이제 이태석 리더십 스쿨에 직접 자신이 신청을 해서 이 수료를 했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수료한 아이들은 또 스웨덴 리더십 스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지원서를 내서 합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웨덴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이 놓치기 좀 아까워서 이 학생을 초청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동안 왜 지원했고 어떤 배움을 얻었고 친구들에게 이제 공유하고 싶은 점 있으면 그걸 이제 발표회식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은 동아대학교 전공설명회 그리고 부산대학교 교수님 협의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하였고 고신대학교 의대에 가서 동아리 연계 체험하는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저희 경남고등학교의 브랜드 활동입니다. 자원순환 프로젝트 활동인데 그동안은 우유곽을 이제 집에서 모아서 학교에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서구청에 제출을 했다면 작년부터는 지역 사회에 있는 소상공인이 이제 계시는 그 카페에 가서 아이들이 이제 MOU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유팩을 지속적으로 받아와서 지역과 연계한 우유팩 수거를
촘촘하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그것과 더불어 이제 이 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해서 2개 학교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와 같이 이제 멘토 학교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탄소 중립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좀 더 확장 강화되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습을 보시면 먼저 자원순환 프로젝트 활동으로 동아리를 조직을 하고 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기를 강화한 다음에 급식실이던 지역 사회에서 발생되는 우유팩을 모두 모아서 그걸 이제 서구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킬로그램당 휴지 하나를 이제 바꿔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바꿔서 취약계층의 나눔을 실천하는 이런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초등학교까지 가서 아이들에게 멘토 학교로서의 역할을 더해서 확장 운영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올해 굉장히 운영이 매우 잘 된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1월 달에 이제 토론 양성 코치 자격 얻은 학생들이 동아리로 이제 디베이트 봉사 동아리를 조직을 하였고 이 아이들을 매주 동아리 시간마다 코치로서 할 수 있는 그 토론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수를 시켜가지고 여름 방학에 이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에 있는 중학생을 이렇게 초청하여 디베이트 여름 캠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운영을 했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던 활동이어서 이 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가 정신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으로 종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창업 캠프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차시별로 운영이 되어서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자신이 배운 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과제 3번 1인 1예술 활동을 통한 리더 감수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응원으로 하나 되는 경고인으로 이 경남고라는 이 응원을 통해서 이제 소속감과 아이들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문화를 조성하였고 다행히 또 올해 결과가 너무 잘 돼가지고 아이들의 이 열정이 굉장히 높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아이들이 체육 대회를 직접 기획 운영하면서 이렇게 남고다 보니까 이제 체육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체육으로 하나 되는 경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음악으로도 이제 동문 선배님과 함께 합창을 같이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서 이제 용마 코러스라는 동문 선배님들이 하는 그 합창을 같이 우리 합창부 아이들이 같이 노래를 화음을 맞춤으로써 협력적 리더십도 이렇게 함양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동문 선배님들이 이제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시다 보니 이런 특별한 강의도 듣고 이렇게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1인 1학기 활동도 이제 아이들 열심히 하고 합창 활동도 하고 또 밴드부가 활성화돼서 올해는 페스티벌까지 참가해서 인기상까지 받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가 주관하여 이렇게 버스킹까지 기획하여 운영하였고 가운데에는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노래도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학생과 함께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학예제는 저희가 12월 달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인 1예술 중에 이제 미술 활동으로 이제 표구 활동도 있고 가죽 공예도 있고 클레이 아트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활동 등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전시까지 하면서 이제 심미적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또 미술을 통해서 이제 온 오프라인 소통 공간을 이번에 구축하였는데 패들릿뿐만 아니라 이 스페셜이라는 이 가상 공간의 메타버스 같은 곳을 인공지능 미술관을 만들어서 여기 QR 찍어 보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전시회 형태로 이렇게 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과제 4번입니다. 교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토론 전문성 신장인데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공모형 연수가 경남고에서 직접 운영 참여함으로써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건가에 대한 16시간을 주말 동안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제 연수를 이수하였고, 그 내용을 자율적 교육과정 때 직접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했다는 점에서 운영 평가 기록의 일체화를 이루었던 점이 성과고요. 그리고 수업 공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내실 있게 운영되었습니다. 공모형 연수는 이렇게 16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4월부터 9월까지 해서 다양한 내용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편성을 위한 다양한 연수, 다모임 등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자공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워크숍도 잘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이제 교원 연구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여서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자공고 운영을 위해서 이제 학기별 또는 월별 할 수 있는 연구과제와 관련 있는 어떤 업무든 수업이든 어떤 것을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저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작성해 주셨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평가도 토익 토론 또는 글쓰기 질문 중심 수업을 연계해서 운영해서 그 교수학습 평가 계획서까지 다 작성하는 등 굉장히 토론 활동이 교수학습 내용에 다 잘 녹여내서 이렇게 1년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수업 공개 및 나눔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자, 지금 이거 그냥 장면이고 뒤에 이제 횟수로 보시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업을 공개하신 선생님과 그 다음에 참관한 선생님의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화가 수업을 공개하겠다는 그 부담의 문턱이 굉장히 낮은 문화가 조성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나도 수업 공개해볼까? 하면 그냥 일주일 통으로 열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교사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년차 도약을 위한 운영 성과로는 고시의 과목을 개발을 해서 그걸 직접 운영했다는 점, 그리고 자율적 교육과정 내실화한 점, 그리고 토익 토론 관련된 지역사회 연계해서 코치 자격증 따고 여름 캠프 운영한 것, 이렇게 성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문과 좀 더 촘촘하게 연결돼서 프로그램이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내실 있게 진행된 점,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가 강화된 것, 그리고 1인 1예술은 올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창의적인 어떤 공간들이 구축이 되어서 전시 공간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되었고, 그리고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연수라든지 수업 공개라든지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서 올해만큼만 내년에 또 운영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을 위한 목표를 PC본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작성해 봤는데 2년차 성과를 유지하면서 협력체 연계 강화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온 프로그램들을 내실 있게 해 나가자는 것이 내년의 목표입니다. 네, 이 부분 넘어가고요. 네, 이것으로 경남고등학교의 사례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고등학교에서 하신 이게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을 지나치게 오버하셨습니다. 말씀을 너무 조근조근 잘해주셨고, 다음은 이제 사회적 책임감 함량을 위한 R&E 교육 확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실 부산장안고등학교 최혜연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장안고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성과 보고 발표를 맡은 부산장안고 최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부산 저희 학교와 같이 자율형 공립고를 시작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겪은 시행착오와 어떤 고민을 하였는지, 그리고
2년 정도를 운영을 해보니 저희가 어떤 문제를 느꼈는지 개선 방안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목차는 저희 학교가 기존의 협약 당시에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 학교의 협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 저희 학교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드린 다음에 교육의 운영의 주체는 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되어야 될지, 그리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오래 운영을 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와 저희가 스스로 성찰한 개선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기존 여건을 보시면요, 이제 장안고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꽤 멀리 떨어진 그 신세계 아울렛 근처에 아무것도 없고 신세계 아울렛만 있는 그 옆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학과 통근이 굉장히 어렵고요. 몇 년 전까지 이제 비평준화로 학생을 모집해서 지원율이 꽤 높았지만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학생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과학 중점 학교를 운영하면서 축적된 어떤 풍부한 교육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수한 결과를 이제 축적을 해 왔으나 이제 교사 지원율도 떨어지고 학생 지원율도 떨어지면서 점점 학교 환경이 악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교사의 근무 여건으로 보면 이제 통근도 굉장히 힘든 데다가 학교 규모가 저희가 15학급에 30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업무 강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라 이제 선생님들의 지원율도 점점 떨어지면서 학교가 참 좋은 학교였다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과정이 이렇게 지켜봐지는 그런 학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산 장안고등학교가 해왔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와 관련해서 가장 큰 자원은 주변에 이제 고리 원자력 본부가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고리 원자력 본부 같은 이제 본부가 저희 학교의 협약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희 학교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과 3자로 해서 협약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자공고 협약 덕분에 이제 저희는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비를 바탕으로 좀 양질의 교육 경험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월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고요. 여기 보시듯이 이제 자공고에서 아까 장학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자공고는 교사 초빙을 100%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교사들이 또 기피하는 학교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는데요. 이 교사 초빙 100% 제도를 활용을 해서 많은 초빙 교사들을 이제 초빙해 오면서 학교 구조가 많이 안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교사 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이제 인력이 항상 부족했는데 강사 지원도 2명 받으면서 좀 인적 쇄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자체 기장군청과 같은 지자체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제 교육비 지원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면서 이런 풍부한 교육비를 바탕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저희가 이제 자공고 2.0을 통해서 풍부한 교육비도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 구성원도 이제 인적 구성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외부로부터 이런 자원을 끌어왔다면 이제 그런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지역민들이 오고 싶고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정주하고 싶은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가는가가 저희가 가진 과제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내부 논의를 거쳐 학교 발전 방안을 다음 3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구체화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잘해왔던 것을 잘하자라는 겁니다.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 중점 학교를 오랫동안 운영한 성과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든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는 종료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과학 중점 학교는 이제 아니고 자공고가 되었다라고 해서
과학 중점 학교에서 잘하던 것을 그때부터 스탑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잘해왔던 R&E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가되 다만 최근의 시대상에 맞추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추어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발전적 계승이 사실 다음에 나온 두 번째 철학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세계경제포럼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21세기 기능을 제시를 했는데요. 가장 강조하는 것 세 가지가 기초 문해력, 그리고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그리고 각종 인성 자질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역량을 저희가 바탕으로 저희 학교만의 이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어떤 역량을 반영해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기초학력을 놓쳐서는 안 되고 기초학력의 기반 위에 학생들이 과학적 문해력과 시민적인 인성 자질을 갖춘 그런 인재상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공고가 요구하는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자공고 2.0에서는 이제 사실 자공고의 추진 배경이 저희가 국토 불균형으로 인해서 점점 소외된 지역을 떠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제 자공고 추진 배경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고 싶고 그 학교에서 좋은 교육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계속 정주하고 싶은 그런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이런 그 자공고 2.0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탐구를 할 때도 그냥 탐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탐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지 그렇게 탐구를 하고요. 그리고 탐구 과정에 있어서도 부산에는 또는 기장에는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저희가 그동안 해온 교육 성과를 지역 주민들한테 나눔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학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중점 목표를 세 가지 이런 방향으로 잡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미래사회 인재 역량과 관련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던 그런 R&E 교육을 바탕으로 과학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가지면서도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하자라는 이런 중점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중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이제 5개년으로 짜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2025학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하던 그런 과학 중점의 R&E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서 사실 문제 해결에는 과학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들이 전부 문제 해결에 필요한 그런 역량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찾고 전 교과가 융합을 해서 이런 문제 해결의 바탕이 되는 지식과 역량을 제공을 해서 모두 융합할 수 있는 교육 모델로 확장을 하면 어떨까, 이런 목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요, 이제 2024년부터 저희가 자공고 2.0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R&E 교육을 잘해오다가 학교가 좀 혼란스러워지면서 R&E 교육이 약간 무너지기도 했고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요. 2024년은 다시 저희가 R&E 교육을 내실화하고 재정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희 학교 R&E 교육이 선생님들의 열정과 어떤 역량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교육 모델로서 힘을 가지려면 인적 구성이 어떻든 간에 그런 인적 우연성과 관련 없이 R&E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먼저 R&E 과목을 위한 고시의 과목을 개설해서 교육감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과학 중심의 과제 연구 지도를 강화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이 과학 중심 과제 연구에 다른 교과가 어떻게 융합할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는
저희는 좀 천천히 가기로 했는데요. R&E 교육 확장을 위해서 먼저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우리 학교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기 초부터 이제 각종 교원 연수와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들부터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올해는 그렇게 모두가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에 기반을 닦는 그런 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R&E 확장 비전 공유와 교원 연수 그리고 전학국 모임과 이제 교과 모임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기반을 닦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기존 탐구 기반 수업을 지역사회 문제 중심으로 여러 교과가 함께 탐구하고 그리고 애들이 문제 해결을 한 다음에 사회적 실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룰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하다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미 나와 있는 이넥트 모형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게 이화여대 과학교육과에서 이제 개발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존의 그 R&E 교육의 지역사회와 실천 요소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과 융합적 요소를 이렇게 가미를 해서 R&E 교육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교육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연수를 하고 올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년 차에는 점진적 도입기인데요. 이거 저희는 많이 천천히 가는데요. 한 번에 바뀌기보다는 저희가 올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설계해 본 것을 조금씩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교과부터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안 되는 부분을 수정을 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본격 시행기인 4년 차에는 완성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5년 차에는 이제 다른 학교에도 좀 자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계획을 결국에 실천하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여기에 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학교의 인적 구성도 바꾸고 학교 그 교원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발전을 위해서 그 교사의 어떤 인적 구조를 이제 안정화하기 위해서 저희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학교가 얼마나 기형적인 학교였는지가 보입니다. 먼저 성별 연령대 자료부터 보시면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20대가 저희 학교가 거의 30명 규모의 학교거든요. 근데 20대가 10명에 이르렀습니다. 3분의 1을 차지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렇게 신규 발령이 많고 힘든 학교였는데 이제 초빙 교사를 많이 이제 끌어옴으로써 올해 8명을 끌어왔거든요. 정원 총 32명 중에 8명은 4분의 1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초빙 교원을 많이 초빙을 해서 이제 올해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굉장히 고르게 분포하고 특히 학교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30, 40대 선생님들이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 구조가 일단은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들에게 저희 학교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득하고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반 위에 저희가 R&E 확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교육을 교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3월 초에 교직원 연수를 통해서 이제 저희 학교 비전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R&E 교육 과정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어요라는 이넥트 모형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R&E의 지역과 그런 교과 융합과 그리고 마지막 실천까지 이어지는 이런 3가지 요소들이 같이 가미된 그런 확장된 이넥트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고요. 사실 공부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 이넥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올해 공부를 해나갈 계획임을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쯤에는요. 이화여대 과학교육과에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이현주 교수님을 초청을 하여서 실시간 화상 연수를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요. 연수 전에 이 교수님께서 출간하신 책을 저희가 전부 함께 읽고 이 연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전을 공유를 했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렇게
실행을 해나갈 만한 수단을 찾았으니 이제는 그 수단을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개개인 교사가 수업에서 할 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각종 교과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에 어떻게 R&E 교육의 지역사회, 융합, 실천 요소를 접목해서 수업과 교육 과정을 발전시켜 갈지 서로 논의하는 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올해 이제 R&E 확장 기반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올해에 저희가 한 주요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그 자유로운 공립고 2.0은 교육과정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2가지 고시외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반에 말씀드렸던 R&E 과목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감 승인 고시외 과목을 개설해서 작년에 개설을 하였고요. 올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 이제 1학점 학기별 1학점씩 그리고 2학년에 1학점씩 해서 R&E 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건진로 과목도 이제 새로 개설을 했는데요. 이 이유는 요즘 저희 학교에 보건의료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응하는 과목은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선생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보건진로 과목을 개설을 하셔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올해 수강 신청을 받았고요. 현재 36명, 120명 학생 중에 36명이 신청을 해서 내년에 개설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저희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교육과정을 이렇게 고시의 과목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학생들의 수요에 맞추어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R&E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R&E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매주 금요일 5, 6교시에 5교시는 고시의 과목인 교과 수업으로 운영이 되고요. 6교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편성해서 5, 6교시를 블록 타임으로 한 다음에 학생들이 교과로서 학습을 하면서도 이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그런 창의력을 양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를 한 학기 동안 학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학기 말에 항상 주제 탐구 발표회를 열어서 결과물을 공유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뜯어보면요, 교과를 보시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입학을 해서 너희는 이제부터 R&E 과목 과제 연구를 해야 하는데 학생들이 연구라는 걸 모르지 아무것도 연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3월 초에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저희는 경인교대 교수님을 불렀는데요. 경인교대 교수님을 모셔서 학생들에게 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과제 연구는 무엇을 하는 과목이고 자신들이 거기서 무엇을 해내야 하는지 인식을 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과제 연구 과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을 한 다음에 매주 5, 6교시 주제 탐구 시간에 멘토 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과제 연구를 해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구라는 것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연구를 하려면 창의적인 연구 주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 시간에 하는 것을 넘어서 저희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을 해서 각종 부산에 있는 행사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저희 학교 교내 행사를 열어서 학생들이 이제 과제 연구와 관련해서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비교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도출인데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교과 비교과를 통해서 연구한 걸 바탕으로 이제 연구 주제를 신청을 받았고요. 이런 연구 주제 중에서 이제 본선 진출팀을 중심으로 이제 주제 탐구 발표 대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저희 학교에서 운영한 R&E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내년 여기 보시면. 올해는 2025년 신입생을 바탕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제탐구 기초와 심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기존의 과학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이런 탐구 과목이
어느 교과나 사실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R&D 프로그램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보시면 지역 연계 탐구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부산과 기장 지역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지역 연계 탐구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특히 뭐 부산 과학관이나 수산 과학관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과학관을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자원들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게 탐구 활동을 하면서 여기가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체험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희가 이제 고리 원자력 본부가 저희 협약 기관인데요. 협약 기관과 저희가 11월 21일에 협약 기관에 방문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미래 에너지 탐구 캠프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진행을 못해서 여기는 사진이 없는데요. 11월 7일에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오픈랩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저희 학교의 교육 성과를 지역민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 주민과 부산 전체의 지역 주민과 인근 중학교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한 200명 규모를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운영하는 부스에 참가해서 다양한 실험에 참가하고 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교육 성과도 나누고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문예술 감수성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로서 시간이 많이 돼요. 네, 저희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로서 인문사회 학생들이 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아마 과학적 문제 해결력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문제 해결력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학생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을 좀 보완을 하고자 올해는 인문학 특강을 굉장히 많이 열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 특강을 진행을 할 때 아무 의미 없는 인문학적 질문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문학 질문을 던지고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역과 연계한 그런 인문학 특강을 지역 명사를 초청하여 진행을 하였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여 아카데미 형식으로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국제문화 체험인데요. 저희가 외국어 교과에서는 수업과 연계해서 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도 체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중에는 일본으로 떠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제 교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협약 기관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제 예술적 감수성을 위해서 각종 공연 예술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스승의 날 벽화 꾸미기, 학교 안 작은 음악회뿐만 아니라 뭐 댄스팀 공연이나 그리고 뭐 싱잉볼 연주, 이런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술 프로그램이 운영을 할 때도 그냥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항상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서 학생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소개였고요.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철학을 기반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래 시대에 요구하는 과학적 문제 해결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융합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찾고 탐구하고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정주할 수 있는 욕구를 높임으로써 자공고 2.0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를 저희가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계속해서 고시외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힘이 드는 일이지만 이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약 기관의 풍부한 교육비 지원 덕분에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난 3월에 교원대에서 운영하는 자공고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자공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자공고 협약을 맺었으나 교육비가 없어서 대학에 가야 되는데, 대학에 가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버스 대절을 못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이제 대학 강사를 초청해서 운영을 했으나 이거를 생기부에 반영할 자료를 얻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다행히 교육비 문제는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제 먼저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교육 활동에 있어서 협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협약을 맺고 있는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을 하는 만큼 과학 중점을 운영해왔던 저희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교육 활동으로 풀어낼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협약운영위원회를 소통 창구로 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오픈랩 데이 참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의 질도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30명 규모의 학교에서 200명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운영을 한다는 게, 그리고 본교 수업을 다 소화하면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년에 감원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원이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이 좋은 행사지만 이제 구성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강요하면서 운영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지속해 나갈 것인가, 지속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교육을 넘어서 이건 모든 공립학교가 이제 봉착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과학교육을 넘어서 R&D 교육을 확장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득을 어느 정도 이루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립학교는 매년 교사가 나가고 새로운 교사가 오는데 이런 설득의 과정이 계속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방향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 방안으로는 매 학기 초에 올해와 했던 작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또 오시면 이제 저희 학교는 이런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 학교의 이제 비전과 운영 성과,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이제 성찰을 바탕으로 생각한 문제점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연 선생님처럼 저렇게 웃으시면서 설득하면 설득 당할 것 같습니다. 그치요? 지금까지 경남고와 부산 장안고의 운영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제는 내년부터 새롭게 운영할 학교들의 운영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문턱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운영이 아주 기대되는 두 학교입니다. 먼저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부산고등학교 우효선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고등학교 연구부장 우효선입니다. 오늘 저는 해인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6가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유로운 공립고 2.0 신청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산고등학교는 부산 원도시민 동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타 지역보다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 중점 학교 사업이 2027년 2월 말에 종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지역 명문고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 학부모 요구 및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은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진학 연계형 교육과정과 활동 프로그램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역량 중심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의 해양수산부 및 해운기업이 이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수도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 모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고등학교는 국립한국해양대와 국립부경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대학교는 모두 해양과학에 특성화된 학교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해인 교육과정의 비전입니다. 해인 교육과정의 비전은 해양, AI, 생태, 인문,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교육 목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고 기대 효과는 4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 동기를 높이고,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신뢰도 향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명문고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해인 교육과정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 인공지능, 해양 인간 자연 생태, 해양 인문 융합 프로젝트입니다. 해양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AI 기반 해양 지질 탐사, AI와 환경 데이터 등을 학습하고, 해양 인간 자연 생태 영역에서는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및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양 인문 융합 프로젝트에서는 항구 도시와 다문화 교류 등 사람과 바다를 연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 도시인 부산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인 프로젝트 주간을 운영해서 이 주간에 모든 교과 연계 스팀형 협업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의 3개년 교육과정 편성안입니다. 주요 특징은 정규 교육과정 속에 AI 관련 과목 편성을 강화했습니다. 1학년의 경우 정보와 인공지능 기초, 2학년은 인공지능 수학 등 4개 과목, 3학년은 인공지능을 위한 이산 수학 등 4개 과목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심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입니다. 고시외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추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았습니다. 먼저 해양 인공지능 과목입니다. 해양 인공지능 과목으로 해양 지질, 해양 물류, 해양 생태, 해양 로봇 등의 과목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해양 인문 과목으로 항구도시 문화, 해양환경윤리, 부산해양문화, 지속가능발전, 해양외교, 정책 등의 과목을 고시외 과목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양 관련 과목들은 부경대와 한국해양대와 협력하여 공동교육과정으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해인 프로젝트 운영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는 교과 간 융합 수업을 설계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는 플라스틱 섬을 주제로 시와 소설을 읽고 생태 문제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는 북극 캐빙 면적의 변화를 원의 방정식을 활용해 수학적으로 모델링 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영어 시간에는 AI와 해양 관련의 미래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 영어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해인 프로젝트를 통해 탐구 기반 진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크게 3가지 프로그램 군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양 AI 진로 체험에서는 진로 체험 학습뿐만 아니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부경대와 연계한 동아리 R&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문학 자산 활용 교육입니다. 본교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로서 학교 교지가 80년 이상 발간되어 왔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 교지 아카이빙 사업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예전에 교지에 실린 기사와 기록들을 보고 탐구 활동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인문학 자산을 활용한 인문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탐구 활동 운영입니다. 네, 부산고등학교는 과학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협약기관과 연계한 교원 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교원 자율 연구를 계속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는 인근 중학교 학생들을 학교로 초청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자공고 2.0 운영을 통해서 학생이 성장하고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수부 이전은 부산고를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우여선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깊은 학습으로 안내하는 K 공연예술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주례여자고등학교 안성빈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주례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안성빈입니다. 저희 학교가 깊은 학습으로 안내하는 K 공연 예술이라고 하니까 제 전공이 그 공연, 예술, 음악, 미술, 체육 같으시죠. 근데 저는 사회과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래? 라는 이야기를 하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 학교 이제 이 쟁쟁한 학교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넌 어떻게 이 발표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발표할래라는 그 의문과 질문을 계속하면서 들었습니다. 내린 결론은 맨 마지막 주자는 짧은 메시지를 강렬하고 빨리 전달해서 금방 맞춰야 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희 학교의 원대한 계획을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저희 학교의 이제 운영 개요와 운영 모델 그리고 기대 효과 정도를 빠르게 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시다시피 그 일반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사상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발전 특구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강력하게 자리매김하는 학교로서 성장을 하고 또한 그것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례여자고등학교는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토피아다. 저도 올해 처음 왔는데 정말 주토피아가 맞습니다. 이게 뭐 동물원 주토피아가 아니고 정말로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또한 탁 치면은 어디까지 성장하고 발전할지 굉장히 가능성과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는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자공고에 그 선정이 되면서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을 받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하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주례요고로서 깊은 학습으로 안내하는 K 공연 예술입니다. 그런데 제가 키워드를요 3개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그 공연 예술 부분의 키워드가 살짝 작은 거 보이십니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깊은 학습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공연 예술은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깊은 학습이 목적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고 공연과 예술은 수단과 방법입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그 자공고에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지역사회에 많은 플랜카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많이 받았다고 하십니다. 교감 선생님이. 예고냐? 어떤 아이들이 가야 하냐? K-팝 하는데 우리 애 보내도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교는 일반 인문계 학교고 깊은 학습을 지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탄탄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깊은 학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고, 또한 이제 자공고를 준비하면서 고시의 과목을 하나 통과를 시켜서 그 교육감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제목이 스토리텔링과 공연기획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 교양으로 학교 지정으로 1학년 1학기에 지금 25년에 승인하여서 26년도 1학년 1학기에 지금 편성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승인을 한 과목을 더 받아서 그러니까 26년도에 스토리텔링과 공연 기획이라는 과목이 나왔고, 이 과목을 바탕으로 공연 창작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과목에서 그리고 전 교육과정에서 전 교육 활동에서 추구하는 깊은 학습을 무대 공연이라고 하는 하나의 툴로 구현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이제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주례여고가 이미 자공고 1.0을 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도 이 그 스쿨 시어터와 뮤지컬은 내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공연 프로그램을 올렸는데요. 이게 이미 14회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 우리 학교만의 특색이 반영된 이런 활동들을 이제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공식화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다음 특화된 교육과정 두 번째로, 아까 장안고에서 R&E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요 R&E를 벤치마킹해서 학생들이 그 공연을 올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상황에도 봉착하고 거기에서 또 많은 호기심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호기심들을 개인 맞춤형으로 R&E 시간에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 중심의 심화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은 저희만 이렇게 학교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 부분으로는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협약기관하고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근에 바로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서대학교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대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굉장히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이제 스토리텔링과 공연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코티칭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고요. 이게 되려면은 빠르게 이제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의 저희가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표 협의, 그다음에 학사 행정 지원 요청을 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학기가 되면은 주제 탐구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주제 탐구로 넘어갔을 때 다양한 과목에서 뭐 기술과정, 진로와 직업, 운동과 건강, 음악,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요런 예시가 있는 과목에서 그 동서대의 전공 교강사 그리고 전공생들을 인력을 활용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동아리 활동도 대학의 이제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를 위해서 총 카운팅을 해보니까 저희 학교에 한 35개 정도의 교과 동아리가 있는데 지금 한 7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35개 동아리를 대학과 연결해서 좀 밀도 있는 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저희가 한 번도 구현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되려면은 내년도에 그런 그 일과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표, 학사 일정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앉혀져야 돼서 사실상 저는 이제 담당자로서 마음이 조금 바쁜 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 무대 공연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과의 연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B&K 좋은 극장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공연 경험을 제공하고 또 공연과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2학년 음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고교 학점제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공강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교육과정과 연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례여고가 그 자공고가 되면 기대 효과가 아마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고교와 대학 연계해서 심화 교육 과정이 정착이 되고, 또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그
무대 공연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깊은 학습으로 구현해내면 지역에 자리매김하는 임팩트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5년 후에는 자율성, 창의성, 공동체 감수성을 결합한 공교육의 혁신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줄의 요고의 주토피아 궁금하시죠? 네, 이것으로 이제 그 부장님들의 말씀을 다 들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부장님들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이제 지금까지 들었는데 질문 있으신 분들 이제 손 들면 무선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저기 계신 선생님, 우리 장학사님께서 네. 중간 발표 잘 들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공고 운영하시면서 이제 운영하기 전도 있고 지금 운영하시니까 후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 이제 전후를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운영한 이후에 그 전과 후를 비교하시면 학교에서 좀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남고등학교 먼저 말씀해 주시죠. 경남고의 경우에 제가 지금 4년째입니다. 그래서 자공고 이전의 2년과 자공고 이후의 2년을 보냈는데 가장 달라진 점은 학교 문화가 점점 나아진다는 걸 몸소 체감을 하였고, 그리고 올해 정말 수업 공개가 폭발적으로 다 막 공개되는 장면을 보면서 문화가 정말 4년 전이랑 너무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이 인상 깊고, 그리고 토의 토론이라는 이 키워드로 선생님들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현상도 목격이 되었고, 그 토론이라는 게 이제 교수 학습에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게 바뀌어 나가는 그 작은 관심부터 이제 시작해서 바뀌어 나가는 그런 혁신의 과정이 정말 올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업 문화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비슷한데요. 사실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전에는 뭐 저희가 과학 중점 학교니까 그냥 R&D를 해야 돼라고 관성적으로 해왔다면 이제 자공고 2.0이 되면서 저희가 자공고 2.0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냐라는 교육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이고 수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교육 운영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고 더 교육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학교 문화가 가장 바뀔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저희 학교는 실제로 수치로도 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빙 교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학생 지원율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스스로 지원하지 않는 학교였다가 작년 기준으로는 102%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그 교육과정의 수혜를 받아서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조기 졸업생, 카이스트에 입학한 조기 졸업생을 한 명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문화가 달라지고 그다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라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앞으로 운영할 학교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쪽 선생님.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올해 지정된 그 부산고와 주례여고 운영부장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지정이 되셨을 때 어떤 식으로 학부모하고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고부터 하실까요? 네. 네, 학교 홈페이지에 자율형 공립고 2.0 코너를 마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언론과 그리고 지역 현수막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비 신입생 학부모들로부터 입학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교 설명회를 통해서 학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30일 금요일에 저희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학교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 주례 요구 말씀. 예, 저희도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인근 중학교에 이제 학교 여는 날을 지정을 해서 공문을 통해서 그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 그리고 중학교의 진로 선생님 모시고 한번, 그리고 학생들 초청해서 한번 학교를 열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발표가 되고 나서 문의 전화가 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반응인 거죠. 네, 지원율이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저는 주례우 교감 김지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그 학교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셨던 학교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기 전이다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가장 실수 없이 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안고등학교 선생님 먼저. 일단은 저희 학교에서 가장 이제 오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모든 선생님이 자공고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내년에 새로 오신다면 새로 오신 선생님은 우리 학교가 자공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그 운영 방향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전을 공유해 나가는 시간이 저는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의 갈등도 줄이면서 좀 학교 교육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많은 학교에서 그 교직원 워크숍을 열어서 신학기를 준비하실 텐데, 그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학교의 비전을 알리고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면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남고등학교. 네. 일단 신학기 워크숍 주간에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자공고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조금 많이 바빠지면 바빠지시면 좀 직접 운영하는 부장으로서는 실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체 논의하실 때 중요 사안은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께서 결정을 해주시고 그거를 교통 정리를 잘 해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업무가 굉장히 수월했고, 그리고 연구 과제별로 이제 부서를 걸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교통 정리를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원활한 협조와 운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학부모 설명회 때도 이제 자공고 비전 공유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부분인데 수업 시간에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이 PPT를 가지고 한 30분씩 모든 반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이해도 높이고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좀 높여주는 시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감 선생님 질문 괜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신학기 준비 주간에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례요고 교감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부산고 교감 선생님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부산고 교감 정특수입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청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막상 진행하시면서 처음에 자원과되면 어떤 혜택이라든지 특례를 준다고 했을 때 어떤 특례가 좀 필요했고 그 특례를 잘 활용해서 했던 어떤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초빙 같은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이 특례는 좀 주어지지 않아서 좀 앞으로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같이 좀 공유해서 좀 같이 이제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고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한숨부터 쉬시면 특례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신청을 했던 작년 2월이 생각이 나는데요. 수업 시수 부분 감축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더 지원을 해주신 그 증원 부분도 있었는데 오히려 감축이 되어서 매년 이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가속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뭐 확대 학급 강사라든지 이런 뭐 미니 수업 개설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많았는데도 안 됐고요. 그리고 뭐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결국 안 돼서 뭔가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의 자공고 모델이 있었던 것 같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운영은 지금 하고 있으니 선생님들이 좀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수업 시수라든지 교육 실무원 배치라든지 시간 강사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되어져서 자공고 업무 경감을 좀 도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한고. 네, 특례가 있어서 좋았던 부분은 성과를 이제 보고하는데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제 저희 자공고 워크숍 과정에서 많은 학교에서 호소했던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공고에 선정된 학교들은 좀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힘든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자공고 2.0이라는 어떤 큰 사업이 더 가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더 얹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사에게 돌아가는 어떤 보상이나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에서 이제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이 보통 자공고 워크숍에서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점은 저희 학교는 사실 협약기관이 기업체다 보니 굉장히 지원을 잘 해주시고 있는데요.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대학과 함께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해 가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연계되어 작성이 돼야 되는지 이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좀 운영상에 대학에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많이 봉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이제 보통 대학과 협약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바는 대학을 교육청에서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게 단위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랑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좀 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감쌤이 제가 시켰다고 저한테 어려운 과제 주시는 거죠? 일단 네. 저번에 이 자공고 지정한 4개의 교장 선생님께서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 내부에서 교육국장님의 지시 아래 이제 요구 사항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다 이렇게 좀 마련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절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요청할 부분, 협약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못 오신 이유가 오늘 부산시의 비법정 전입금 지금 이거 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기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도 부산시에서 가만히 있는 저희한테 돈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셔서 이제
우리 요구한 만큼 달라라고 지금 하시러 가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이 아무것도 안 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무원 배치도 저희는 애썼지만 이제 결과가 좋지 못했던 거고, 감축 부분도 학생 수 부분도 저희가 애를 안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분에게 대한 질문은 없을까요? 긴장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신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만 마칠까요? 네. 이제 숨 쉬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에 대한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